안녕하세요. 생각의 체험 인문학 경제편을 맡은 김세영 강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하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4강인 이웃나라와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것은 한번 들어보면 이웃나라와 잘 산다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혹은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바로 무역 혹은 세계화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무역과 세계화라는 단어,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계는 점점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런 경제적으로 발전을 일으킨 세계와 무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한 명의 인물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이시죠? 이 사람이 누구 같으신가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멀리서 이것을 찾고 있어요. 바로 신대륙입니다. 저기가 신대륙인가? 이렇게 하고 망원경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콜럼버스였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곳은 현재의 아메리카 대륙이죠. 네, 미국, 남미 이쪽의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콜럼버스를 무엇으로 기억하고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탐험가로 기억하고도 있죠. 그러면 한번 여기서 간단한 문제를 풀어볼까요? 콜럼버스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은 탐험가고요. 2번은 기사입니다. 여기서 기사는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기사를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상인이었고 네 번째는 선생님입니다. 이 네 가지 보기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콜럼버스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탐험가라는 보기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대륙을 발견했고 새로운 곳을 발견했으니까 그 직업은 당연히 탐험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정답은 바로 상인입니다. 콜럼버스가 상인이었어?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옛날에 중세시대에서 이제 근대시대로 넘어오는 요 시기에 배를 타고 새로운 곳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다 상인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콜럼버스 역시도 신대륙을 발견한 이유는 그 새로운 곳에서 우리가 전에 갖고 있지 않았던 물건을 가져다가 지금 현재 자기가 사는 곳에서 팔려고 했기 때문에 탐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상인의 역할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무역, 그 다음에 더 경제적 개념으로 세계화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쯤에서 콜럼버스가 왜 그렇게 먼 고생을 해서 몇 개월 동안을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자 노력했을까요? 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하나는 김치고 하나는 초밥이 보입니다. 이 각 음식은 어느 나라의 대표 음식일까요? 바로 김치는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이고 옆에 보이는 초밥은 바로 이웃나라인 일본의 대표 음식입니다. 여기서 무역의 가장 큰 포인트가 있어요. 일본에서 김치를 만든다고 해도 우리나라보다는 잘 만들지 못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한국에서 초밥을 만든다고 해도 일본보다는 잘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모든 물건을 한 곳에서 똑같이 잘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각 국가는 자신의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 이상의 좋은 물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초밥을 잘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섬나라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김치를 잘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다도 가깝지만 대륙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김치에는 젓갈 같은 바다에서 나는 것도 들어가지만 배추 같은 땅에서 나는 재료도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렇게 무역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잘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무역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환 본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가 처음 말을 했어요. 자신의 책인 국보론에서 인간은 교환하는 본능이 있다. 그리고 이 교환을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충족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교환하는 정말 본능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친구하고 내가 가진 것을 바꾸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 하나의 인간의 본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성이 무역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더니 대부분의 무역을 했던 국가들은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6.25 전쟁 이후에는 거의 폐허가 된 상태였는데요. 우리도 무역을 통해서 더 많은 국가와 연결되고 그리고 상품을 교환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죠.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점점 세계가 연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모습을 경제학적 용어로 세계화라고 해요. 이 옆에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그림을 봤더니 모든 화살표가 다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세계화는 한 곳에서 만든 좋은 상품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장 유명한 BTS라는 그룹이 있죠. 바로 K-팝의 세계화를 상징하고요. 김치도 K-푸드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되는 상품들을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세계화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화는 정말 큰 장점이 있죠. 모든 것이 낙후된 지역 없이도 다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세계화의 핵심은 무역이다 보니까 무역은 정말 모든 국가를 평등하게, 공평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화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모든 하나의 현상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그림을 보면은 누구 같죠? 네, 바로 세종대왕님이신데 세종대왕이 간판을 봤더니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도 지금 현재 많은 간판이나 이렇게 상점에서의 광고 홍보에 영어를 쓰고 있죠. 여러분들도 매일 영어와 관련된 단어를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세계화는 점점 강한 국가의 물건을 퍼뜨리고 문화를 퍼뜨리다 보니까 약한 국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보통 역사적으로 사대주의라고 하죠. 강한 국가의 문화를 추종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화를 통해서 좋은 상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의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자꾸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요. 세계화는 정말 나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화가 정말 그렇게 나쁘기만 할까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둘을 잘 조화시켜가지고 우리의 걸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하나의 좋은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화는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시장을 개방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바로 이것이 세계화인데 이 세계화는 분명히 국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되는 게 모두에게 똑같이 되는 과정에서는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아까 이전에 3편에서 보았듯이 국가는 우리에게 복지를 통해서 자신이 거둔 세금을 나누어 주는데 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세계화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시 국가로 갔다가 우리에게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당장 현실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가는 세계화를 할 때도 이런 사람들을 조금은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 첫 번째, 세계화를 할 때는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추종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더 발전되고 좋은 것을 우리만의 것으로 해석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는 장점과 단점이 있음을 이해해야 해요. 장점은 더 크게 만들어주고 단점은 그것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계화라는 경제적 현상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막연히 무엇 하나가 좋고 무엇 하나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보다는 이것은 장단점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강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경제적 현상이 다른 국가와 연결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역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무역을 경제학 용어로서 세계화라고 부릅니다. 세계화,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국가가 하나의 상품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같은 것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가서도 살 수 있듯이 이 세계화는 좋은 상품을 모든 국가가 여럿이 공존해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죠?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 세계화를 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일자리를 잃는 부작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단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세계화를 하나를 안 돼, 나쁘다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단점을 우리가 잘 극복해서 장점을 잘 확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는 여러 가지 현상이 순환되고 상호 연결된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에서는 막연하게 경제는 그냥 하나의 정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이것을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각이 참 인문학 경제편을 강의한 김세현이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